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0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1분에 걸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며칠 안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는데, 그에 앞서 등단해가지고 자신의 지난 4년간의 치적을 홍보를 하고 트럼프 후보를 여지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쳤고 100만 배나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중범죄자 대신에 검사를 백악관에 밀어넣으면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등단했습니다. 장녀 애슐리의 소개를 받고 무대로 나온 바이든은 외투의 안주머니에서 하얀색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원 대의원 지지자들이 기립해서 사랑한다 조, 고맙다 조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 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 등등 대화를 나누면서 열광적인 박수로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하기까지 한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여전히 아름답고 나를 숨죽이게 하는 질 바이든에게 큰 박수를 보내달라면서 부인 자랑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인생의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이란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며 나는 국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6일 있었던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제조업을 복원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형 제약회사와의 투쟁을 통해서 약값을 내리는 등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아니면 어느 나라가 세계 리더십의 키를 줄 수 있겠나? 이민자가 더러운 피라 말하는 트럼프와 달리 우리는 이민자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트럼프에게 보여주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이자 인도계 여성인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고른 4년 전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랑스러운 일이자 내 생애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곧 47대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해 복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하는 전당대회이지만은 이날은 바이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현장의 대다수 대의원들이 가슴에 땡큐 조라 적힌 검은색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날 무대에 깜짝 등장한 해리스는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바이든의 역사적 리더십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 될 뻔했으나 트럼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다. 잠시 그를 위해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은 바이든은 항상 국민을 우선에 두었던 애국자라고도 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당원들이 고마워요 바이든이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고 알려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에게 기분이 나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펠로시와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아무도 나 대신 결정한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내가 사퇴할 것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퇴가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해리스 부통령
조금 있으면 공식적으로 후보가 됩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국 조사에서도 앞서고 있고 결국 선거를 결정하게 되는 스윙 스테이트 7개 중 상당수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가 선거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표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나이를 앞세워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함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18살이나 젊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자신이 오히려 노쇠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었고 새로운 무슨 쟁점을 지금 발굴하지 못해가지고 해리스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시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미국 언론이 완전히 해리스 중심으로 보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정치 헌금이 민주당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핵무장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 이상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다란 위안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미국 선거는 항상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해리스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국계 사람들, 한국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 이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에 사시는 한국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 특히 마지막에는 압도적인 차이로 져놓고도 지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공화당이 우습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는 교주고 공화당은 하나의 신흥 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선거판을 뒤집어 엎고, 만약 트럼프가 낙선하고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제일 큰 공을 차지할 사람은 사실은 바이든이죠. 감사합니다.